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기운이 다소 부족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증시도 비트코인도 아직은 별다른 힘을 받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보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하루 뒤부터 본격화되는 빅테크 실적 발표를 주시하면서 나름의 눈치 보기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 현지 시간으로 25일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를 시작으로 26일에는 메타, 27일에는 아마존, 인텔 등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모호한 투자 심리에 찬물을 끼얹은 대표적인 재료는 제2의 실리콘밸리 뱅크가 될 것으로 우려됐던 퍼스트 리퍼블릭의 실적 결과였습니다. 지난해 12월 말과 비교했을 때 1분기 예금이 40% 수준으로 급감한 게 나와주면서 사실상의 어닝 쇼크를 확인했습니다. 시장의 예상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의 뱅크런이 이미 현실화된 건데, 그렇다 보니까 은행 위기는 아직 현재 진행형이라는 분석에 힘이 더 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전미 활동지수 역시 2달 연속 마이너스를 확인하면서 침체 우려를 키웠습니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황소와 곰의 기싸움이 상당히 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50일 단순이동평균 위에서 지지받으려는 황소들과 20일 지수이동평균 아래로 완전히 눌러버리려는 곰들의 이 세 대결이 진행 중인 상황인 겁니다. 그래도 여러 분석가들은 긍정적인 톤의 전망들 제시하고 있고, 무엇보다 크립토 윈터가 끝났다라고 선언하면서 내년 연말 비트코인 10만 달러 도달 전망을 제시한 이 스탠다드 차타드의 전망이 눈에 띕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의미 있는 소식들이 이어졌습니다. 특히나 눈길이 가는 것은 인도 은행들이 리플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서 국경 간 결제 시스템 개선 작업에 나섰다라는 소식입니다. 여기에는 인도 최대 민간 부문 은행도 포함됐다라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XRP 레저 기반의 대표적인 월렛 서비스 쏨월렛이 이커머스 대기업으로 불리는 액위드와 파트너십을 맺었다라는 소식도 더해졌습니다. 이 회사에 가맹된 100만 개 넘는 온라인 스토어에서 쏨월렛을 통해 XRP 등으로 결제가 가능하게 된 겁니다. 최근 국내 거래소가 해킹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내 자산을 어디에 또 어떻게 보관을 해야 할까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는 시기입니다. 특히 지난해 FTX 사태까지 겪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우려를 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탈중앙화 거래소가 됐든 개인 콜드월렛이 됐든 나름의 리스크 분산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콜드월렛을 통한 셀프 커스터디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 카드를 클릭하시면 저희 채널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디센트 월렛을 특별 할인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단기 대응을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굳이 구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중장기 대응을 하시면서 수량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특정 거래소나 코인 이체 등과 관련된 문의는 디센트 고객센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말 그대로 눈치 보기 장세였습니다.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별다른 변동성 없이 혼조세를 확인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지난주 대형 은행주들의 실적 호조세가 증시를 견인한 만큼 이번 주에는 빅테크를 중심으로 증시의 방향성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시 마감 이후에 우려 대상으로 떠오른 것은 제2의 실리콘밸리 뱅크가 될 것으로 우려가 됐었던 퍼스트 리퍼블릭이었습니다. 증시 마감 뒤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지난해 12월 대비 총 예금이 40% 수준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1,450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이게 1,044억 달러로 확인된 겁니다. 이건 1년 전에 1,620억 달러와 비교를 해도 35% 감소한 건데 그만큼 어마어마한 규모의 돈이 빠져나가버린 겁니다. 사실 상황을 더 우려스럽게 만드는 것은 이번에 나온 수치에는 월가 대형은행들이 지원 사격했던 예치 금액이 포함됐다라는 데 자리하고 있습니다. JP 모건이 주축이 돼서 11개 대형 은행들이 추가적인 파산을 막겠다라며 300억 달러를 모아서 예치를 했었는데, 만약 이 300억 달러까지 없었다라면 퍼스트 리퍼블릭의 예치금은 60% 가까이 준 것이 됩니다.
과연 자력 갱생이 가능한 걸까? 이런 의문을 남기는 부분이고 은행 시스템 위기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것을 일깨우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히 중소형 은행들에 대한 위기 의식이 강화될수록 예치금이 대형 은행들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될 경우 중소형 은행들의 수익성 악화에 직격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우려를 갖게 만드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적과 더불어서 시장의 핵심 포인트는 금요일 밤 발표되는 미국의 근원 개인소비 지출 지수입니다. 현재 전년 대비 4.5%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블룸버그는 근원 인플레이션이 4에서 6%대라면 5.25% 금리도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몇 번 더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블룸버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5월 FOMC를 앞두고 연준 관계자들이 공개 발언을 하지 않는 블랙아웃 기간에 접어든 만큼 금리 결정이 나오기 전에 그 방향성을 보여주는 가장 직접적인 데이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증시 주변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비트코인 역시 아직은 별다른 힘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분기 내내 워낙 크게 올라서 이 정도 조정은 어떻게 보면 상식적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방향성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는 점에서 아쉽게 느껴지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과 동일한 53을 기록하면서 중립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역시 별다른 변동폭 없이 47%대 초중반에서 자리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지금의 상황을 이동평균 박스권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황소들은 50일 단순이동평균이 자리한 27,000달러 부근에서 매수를 하고 곰세력은 20일 지수이동평균인 28,466달러에서 방어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27,000달러를 반납할 경우에 25,250달러 중요 지지라인으로 급락할 수가 있다. 반면 28,400달러 위로 다시 반등할 경우에는 31,000달러까지 랠리를 시도할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마이클 반데포페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의 가격 행동은 지난 2월과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27,800달러에서 저항을 맞으면서 27,000달러까지 후퇴했는데 앞으로 더 높은 저점을 만들 수 있다라면 27,800달러를 돌파한 뒤에 30,000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또 다른 분석가 크레더블 크립토는 최근의 비트코인 하락을 건강한 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비트코인은 19,000달러에서 30,000달러 상반까지 10,000달러 이상 수직 상승을 한 뒤에 최근 들어서 단기 하락이 나오고 있다. 상승 추세 중 단기 하락 조정은 정상적이고 또 건강한 현상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 차트에서 주요 레벨의 리테스트는 흔한 일이다. 지난번 비트코인 본격 상승 전 리테스트는 19,000달러 부근의 지지라인에서 진행됐는데 이번 조정은 25,000달러를 테스트한다라고 해도 이건 논리적이고 또 건강한 조정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 또 30,000달러 하방에서 횡보하면서 조정 기간을 갖는 것은 주요 저항을 뚫고 폭발적인 상승세를 타기 전에 그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 7월 중순까지 비트코인 가격은 45,000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전망치를 제시했습니다. TA 트레이더 앨런의 경우에는 재미있는 표현으로 지금의 상황을 설명을 했는데 비트코인은 운동선수들처럼 움직이고 있다. 합, 스킵, 점프. 이 스킵 단계가 마무리가 되면 점프가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서 합은 보통 제자리에서 한 발로 뛰는 상황, 또 스킵은 한 발씩 번갈아 가면서 그래도 앞으로 조금씩 나아가는 상황, 점프는 말 그대로 제대로 미쳐 뛰어나가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함께 공연 차트를 보면 저항 돌파 이후에 살짝 조정받는 상황을 합으로 또 이후에 살짝 반등하면서 나아가는 상황을 스킵, 그리고 나서 거대한 반등을 점프로 표시를 해놨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합을 거쳐서 스킵 단계로 접어든 것이고 이후에 이게 마무리가 되면 거대한 펌핑을 의미하는 점프 단계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2024년 말까지 15만 달러 부근까지 나아갈 수 있다. 이런 점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차트 분석가들이 10만 달러, 15만 달러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는 종종 접할 수가 있지만 이게 또 레거시 금융에서 나름의 상징성을 가진 곳이
비슷한 얘기를 하면 내용이 비슷하더라도 그 체감 정도, 느낌이 상당히 다르게 다가옵니다. 이번 판 주인공은 스탠다드 차타드입니다. 스탠다드 차타드는 아직 시장에 불확실성이 남아있긴 하지만 비트코인은 2024년 연말까지 10만 달러까지 가는 길이 뚜렷해지고 있다. 크립토 윈터는 끝났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최근 미국 은행에서 비롯된 금융 시스템 위기,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에 따른 위험자산 시장 안정화, 채굴 수익성 개선 등은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견인할 수가 있다. 비트코인은 올해 들어서 시작된 상승세를 타고 4월 들어서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3만 달러를 회복하기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며 강세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영국 정부가 나름의 미래 먹거리 찾기 과정에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기업들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 이 와중에 영국계 대형은행이자 레거시 금융으로서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가진 스탠다드 차타드가 비트코인 10만 달러 전망을 제시한 것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 곰곰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리플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XRP ODL 결제가 인도에서 실행 중이라는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리플과 관련된 컨텐츠만 집중적으로 뽑아내는 더 XRPDaily.com은 최근 몇 년 동안 리플은 국경 간 지불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인도 은행들과 협력해왔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송금 시장이 인도지만 국경 간 결제 시스템은 느리고 수수료는 비싸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리플 솔루션이 더해졌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더 의미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인도 최대 민간 부문 은행 가운데 하나인 엑시스뱅크가 리플과 파트너십을 맺었다라는 겁니다. 이 은행은 리플 플랫폼을 활용해서 더 빠르고 안전한 국경 간 결제 지원을 촉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밖에도 인도의 다른 은행들도 리플의 기술을 사용하는 것에 관심을 표명했다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되도 않는 소송 리스크로 인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어마어마하게 빼앗기고 있지만 해외에서 특히 인구 대국 인도에서 이 같은 혁신을 구현하고 있다는 것은 꽤나 인상 깊게 여겨지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XRP 레저 기반의 대표적인 페이먼트 시스템 숨월렛이 전자상거래 업계 자이언트로 불리는 액위드와 파트너십을 맺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서 숨월렛은 액위드에 가맹되어 있는 온라인 스토어 100만 개 이상에서 결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XRP는 물론 XRP 레저 기반의 토큰을 통해서 100만 개 이상의 온라인 스토어에서 결제가 가능하게 된 겁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서 바라보면 지금 리플의 진화는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 베이스는 당연히 XRP를 활용한 국경 간 송금 결제 혁신이고, 다음으로는 이더리움과 같은 종합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진화해 나가면서 일상을 파고드는 혁신입니다. 이번 숨월렛의 파트너십은 이 방향성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CBDC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건 각국 중앙은행들과 얼마나 리플이 끈끈한 전략적 관계를 구축하느냐가 핵심적인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시장 전체 조정 상황에서 XRP 시세 역시 다소 흔들리고 있지만 이 같은 펀더멘털 자체는 여전히 매력적이고 여전히 엄청 빡세게 잘 진화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 멤버십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메인 영상에서 다뤘던 영상 내용들 가운데 중요한 부분들 좀 더 집중해서 살펴보는 시간이고, 동시에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보 공유, 또 멘탈 케어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멀리 시장을 바라보고 함께 의지해 나가면서 크립토 투자에 나서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